안녕하세요. 용액의 농도 시작하겠습니다. 98번. 자,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배분율이 맞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단위가 퍼센트 맞고요. 3번.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도 맞죠. 정의니까. 단위도 맞네요. 5번. 10% 포도당 수용액 100g에는 포도당이 10g이 녹아있을 거고 10% 설탕 수용액 100g에는 설탕이 10g이 녹아있을 거다. 그런데 포도당의 분자량과 설탕의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몰수는 같을 수가 없다. 입자수가 몰수잖아. 그래서 이거는 같지가 않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6번. 자, 같은 온도의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0.1리터. 자, 몰수를 구하려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죠. 곱하면 0.01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설탕도 0.1몰 농도 0.1리터니까 곱하면 되죠. 설탕도 0.01몰 들어있는 거니까. 입자수가 몰수거든. 몰수는 똑같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99번. 자, 삼각 플라스크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50ml가 들어있죠. 물을 모두 뺐다는 거잖아. 물을 모두 증발시켜서 남은 질량을 측정했더니 150.85g이었다. 자, 몰농도 구하자는 거고요. 일단은 소금의 화학식량은 58.5라고 나와 있고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505g이죠. 그러면 애초에 소금량하고 물의 양을 합쳤을 때 일단 전체 질량이 소금하고 삼각 플라스크죠. 삼각 플라스크. 네, 물을 다 증발시켰으니까 삼각 플라스크를 합쳤을 때 510.85가 나오죠. 근데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505g이라고 했으니까 넘겨서 빼게 되면 소금의 질량은 5.85g이 나오죠. 우리가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질량이 5.85g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학식량인 58.5를 나누게 되면 0.1몰의 소금이 들어있었단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몰수는 0.1몰이고 부피가 50ml니까 리터로 바꾸면 0.05리터가 되죠. 여기에 소금이 0.1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계산하면 2몰 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00번. 자, 입자수를 비교하라는 거는 결국 몰수를 구해서 비교하라는 거죠. 자, 0.5몰 농도의 설탕 수용이 500ml. 자, 부피 곱하기 몰 농도가 몰수가 되죠. 우리가 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 단위가 반드시 리터가 돼야 되고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니까 몰수 구하려면 넘겨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은 0.5 곱하기 0.5가 되어서 0.25가 되죠. 그래서 4분의 1몰 분수를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편한 거니까. 나를 보겠습니다. 자, 9% 포도당 300g에는 포도당이 27g이 들어있고요. 자,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인 거니까 180분의 27을 하면 되겠네. 9로 약분하게 되면 20분의 3몰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은 1몰 농도의 포도당 100ml니까 당연히 1 곱하기 0.1이 되어서 0.1이죠. 몰수가 따라서 10분의 1몰이 되죠. 뭐 3개 비교하면 바로 풀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 되겠네요. 넘기겠습니다.
101번 1몰 포도당 수용액 800ml에 2몰 포도당 수용액 200을 추가로 넣었다잖아. 섞었다는 이야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친구들아. 자, 비커가 현재 1몰의 포도당이 있고요. 부피가 800이 있으니까 리터로 바꾸면 0.8리터가 있다는 이야기죠. 두 개 곱하면 몰수 나오죠. 그래서 몰수는 0.8몰이 들어있다. 용질 포도당의 몰수가 0.8몰 있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2몰 농도가 되고요. 부피가 200인 거니까 0.2리터로 잡고요. 곱하면 되죠. 곱하면 되니까 몰수는 0.4몰이 들어있는 거죠. 포도당이. 자, 두 개를 섞게 되면 전체 부피는 1리터가 되고 전체 몰수를 더하게 되면 1.2몰이 되는 거니까 1.2몰 농도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2몰 농도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2번 2몰 설탕 수용액 1리터에서 X ml를 취한 후 술에 취한 게 아니고 그만큼 떴다는 X만큼을 취했다는 거죠. 떴다는 거죠. 여기에 물을 넣어서 0.4몰 설탕 수용액 2리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림을 그려봅시다. 처음에 2몰 농도의 부피가 1리터죠. 그럼 설탕의 몰수는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X ml를 뜬 다음에 어쨌거나 여기 잡아 넣어서 물을 채워서 결국은 뭘 만들었냐면 0.4몰 농도의 2리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곱하면 몰수 나오니까 0.8몰이 들어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몰수는 오롯이 여기서 온 거잖아. X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만큼이 들어온 거거든. 그럼 X에 얼마 들어있다? 0.8몰의 용질의 몰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0.8은 5분의 4니까 5분의 4만큼 취하려면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해주면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 부피에다가 5분의 2만큼 취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X의 부피는 5분의 2리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0.4리터가 되기 때문에 밀리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400ml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3번. 자, 석회석,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했네요. 일단은 X몰 농도의 염산 100ml 가면 염산은 몰 농도가 X몰 농도고요. 부피가 100ml가 있는데 일단 석회석을 6g을 준비했네. 일단 반응했다잖아. 반응했는데 CO2의 질량이 0.44g이 나왔다는 거거든. 그럼 CO2가 0.44g이 나왔다. CO2의 분자량은 44죠. 44를 나눠주게 되면 0.01몰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개수비를 비교하게 되면 염산은 몇 몰 반응했다? 0.02몰이 반응해야 되죠. 탄산칼슘은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CO2랑 0.01몰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죠?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이죠. 밑에 정의 있으니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탄산칼슘이 6g 있었잖아. 애초에 이게 6g 있었거든. 근데 반응한 거는 1g이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몇 g 남아야 되죠? 5g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는 질량은 A가 5g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한 개 반응물은 누구다? 염산이라니. 다 빠졌다는 이야기죠. 염산이 X몰 농도에 100ml 얼마 있었다. 용질인 염산이 0.02몰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자, 몰수 고랑 곱하면 되죠. X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고 리터로 환산해서 0.1을 곱했을 때 0.02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0.2가 되죠. 그래서 x는 0.2가 된다. 결론은 0.2 곱하기 5를 하라는 거니까 0.2 곱하기 5는 1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4번. 자, 0.5몰 농도 A 수용액 1리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0.5몰 농도의 A가 있고요. 부피가 1리터잖아. 마찬가지로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0.5몰이 일단은 녹아 있는 상태죠. 용질이. 가면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2번 수용액 반이죠. 그럼 반이면 당연히 반이니까 0.5리터가 있으면 몰수도 0.25몰이 있겠네요. 4분의 1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A의 화학식량이 180이거든. 그럼 질량을 구하자고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45g이 되겠네. 90g 녹아 있는 게 아니고 45g이 녹아 있어야 된다. 틀렸네요. 자, 퍼센트 농도를 구해봅시다.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는 질량 배분율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부피 1리터를 현재 1리터에 0.5몰 녹아 있는 거잖아. 1리터는 1000ml죠. 분의 0.5몰의 질량은 0.5 곱하기 분자량이 180이죠. 180을 곱하면 되죠. 그런데 이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피에다 뭘 곱해야 되죠? 밀도를 곱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1000에다가 밀도가 1.08이라고 그랬으니까 1.08을 곱해주고 그럼 질량으로 환산되죠. 그 다음에 0.5 곱하기 180은 90이 되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질량 백분율이네. 그럼 곱하게 되면 일단 100을 나누고요. 10.8분의 90을 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108분의 아이고야. 108분의 900을 하면 되겠네요. 자, 9를 아래로 나눠주게 되면 밑엔 12가 되고 위에는 100이 되겠습니다. 4로 나누면 3분의 25가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딩동댕. 자, 4번. 물을 추가하여 수용액 부피를 4리터로 만들었다잖아. 물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만 추가한 거거든. 그럼 4리터가 되죠. 4분의 몰수는 똑같잖아.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몰 농도는 8분의 1몰이 되죠.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고. 자, 물을 증발시켜 부피를 4분의 1로 줄였다는 거는 부피가 1리터인데 4분의 1리터 됐다는 이야기고요. 몰수 그대로죠. 2분의 1몰. 그래서 2분의 4가 되어서 2몰 농도가 맞네요. 맞는 표현이다. 틀린 거는 2번만 틀렸네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5번. 자, 부피가 같은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몰 농도가 나타나 있고 분자량은 B가 A의 3배라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이 3배라고 누가 B의 분자량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용질의 몰비를 구하는 거잖아. 몰비, 몰수는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가수용액은 X몰이 있는 거고요. 나는 3분의 2X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용질이. 따라서 X 대 3분의 2X가 되어서 3대 2가 되겠죠. 몰수비는 3대 2가 되고요. 자, 이제 질량비를 구합시다. 자, 3대 2가 몰수비인데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질량 나오잖아요. 그러면
A를 1로 보고 B의 분자량을 3으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3 곱하기 1이 질량값이고 상대값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상대값이죠. 그러니까 3대 6이 되어서 1대 2가 바로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06번. 자, 설탕 25g과 포도당 25g을 물에 녹였답니다. 475가 되었죠, 둘 다. 그러면 설탕은 25g 들어있고 포도당 또 25g 들어있다. 뭘 똑같겠죠? 질량 100분율은 똑같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몰 농도는 같을 수가 없겠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량 같다 해서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몰수가 다르잖아. 굳이 이게 숫자가 복잡한 걸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같지 않은 건 확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용액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비교합시다. 설탕의 분자량은 340이고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라고 했으니까 설탕의 몰수는 342분의 25고 몰수 25몰이 있는 거고, 포도당의 몰수는 180분의 25몰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포도당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다. 기읍과 디귿 체크하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7번. 자, 수용액의 농도가 질량 100분율하고 몰 농도로 표현되어 있죠. 일단은 가를 보게 되면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바로 알 수 있죠. 밑에 적혀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도 좋겠다. 용액이 500g이야. 1% 있죠. 그럼 5g 들어있는 거죠, 질량이. 그죠? 그 다음에 나도 질량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곱하면 몰수 나오잖아. 그래서 0.2 곱하기 0.25죠. 그래서 0.05몰이 있는 겁니다. 나의 용질의 몰수가 0.05죠. 20분의 1몰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자량이 40이니까 곱하기 40을 하게 되면 2g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현재 가는 5g 있고 나는 2g 있는 거야. 질량 환산한 거야. 그럼 수용액에 들어있는 NaOH 질량은 가가 5g, 나가 2g인 거니까 2.5배가 안 맞네. 맞고요. 니은 가와 나 수용액을 혼합했습니다. 혼합하면 질량 500g. 자, 밀도가 1이기 때문에 250ml 질량은 250g이다. 그럼 전체 질량 섞으면 전체 질량이 750g이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은 더하면 7g이거든. 곱하기 100을 하면 질량 %인데 당연히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크다가 틀렸다. 그 다음에 가 수용에 400을 취했다잖아. 500g이죠. 400을 취했다. 5분의 4만큼 땡겼다. 그럼 용질도 5분의 4만큼 땡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질이 얼마다? 4g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4g의 몰수는 40분의 4가 되어서 0.1몰의 용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0.1몰.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부피를 500ml 맞췄다잖아. 그러니까 0.5를 나눠주면 되겠네. 따라서 5분의 1이 되죠. 0.2몰 농도가 맞는 표현이네요. 디귿은 맞는 표현. 그래서 답은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08번. 자, 그림은 그림은 다 나와 있죠. 가에 있는 걸 넣어 가지고 여기 물을 채워서 표준용액 만들었네요. 100ml짜리.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몰 농도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죠. 자, 몰 농도 1.5잖아. 분수를 합시다. 2분의 3몰 농도고 부피가 20ml면 0.02거든.
0.01을 분수로 바꾸면 50분의 1이죠. 따라서 100분의 3몰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용질의 몰수가 100분의 3몰입니다. 분수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100분의 3몰의 용질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 물을 채워서 100ml를 만드는 거잖아. 몰농도 계산합시다. 100ml는 0.1이고요. 그죠? 리터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몰수가 100분의 3몰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0.1은 10분의 1이고 이거는 100분의 3인 거니까 약분해서 10분의 3이 되어서 0.3몰 농도가 되죠. X는 0.3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있는 NaOH 질량 구하라잖아. 몰수 구했거든? 100분의 3몰이라고? 그럼 100분의 3몰에다가 분자량 4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00분의 120 되니까 1.2g이 맞죠. 맞는 표현이네. 디귿. 자, X몰 농도의 NaOH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후에 증류수를 채워서 당연히 100이 돼야 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물을 넣어서 100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죠? 용질을 먼저 넣어서 채운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다 맞네. 기억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109번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몰 농도 NaOH 이놈을 분자량 40이고 화학식량이 100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표준용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읽어봅시다. 50ml 비커에 NaOH를 4g을 넣었다. 40이 화학식량이죠. 4g이니까 40분의 4. 그래서 0.1몰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표준용액 구할 때 쓰는 부피 플라스크, 그러니까 눈금이 있는 플라스크, 이게 기억이 부피 플라스크죠. 붙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표준용액 증류수를 채우는 막에만 섞는다.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찾읍시다. 첫 번째 작업은 가죠. 질량을 재야 되잖아. 1번이 첫 번째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녹여야 되죠. 비커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비커에다가 NaOH를 넣어서 그 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섞죠. 맞죠? 섞은 다음에 어디로 옮깁니까? 눈금이 있는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부어주는 거죠. 대충 이만큼 차겠죠? 그러면 비커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잔류물이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물을 넣어서 씻어요. 다시 채워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눈금 100을 맞춰주면 되는 거지. 이거 순서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치? 그 1번, 가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다가 2등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넣어야지. 나가 3등이고요. 그 다음 비커를 씻어서 넣어야지. 마가 4등이겠네요. 마지막 물을 부어야지. 그래서 라가 5등입니다. 이 순서가 되겠죠. 그럼 매칭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자, 기역은 부피 플라스크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라에서 넣은 증류수의 부피는 당연히 물은 좀 적게 넣어야 되겠죠. 이미 비커에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물은 100을 넣으면 넘어가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최종 몰 농도 구했죠. 아까 용질의 몰수 0.1몰이고요. 부피도 0.1리터잖아. 그래서 1몰 농도가 우리가 구하는 표준 용액의 몰 농도가 되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기읍과 디귿만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111번 보겠습니다. 자, 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300ml에 물을 넣어 1.5몰 농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농도가 묽어졌다는 이야기네. 그림 한번 그려볼까? 여기 2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0.3L가 있죠. 곱하면 몰수가 되겠죠. 0.6몰의 포도당이 녹아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1.5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1.5몰 농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물만 넣었으니까 용질은 0.6 그대로 아니겠니? 우리가 부피만 구하면 되겠네. 자, 부피분의 몰수 0.6몰이 1.5니까 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는 2분의 3분의 0.6이 되어서 3분의 1.2가 되어서 0.4L가 되겠네요. 그럼 부피가 0.4L면 밀리터로 환산하면 400ml죠. 그래서 X가 400ml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해결했네요. 기억 끝났고 나를 보겠습니다. 자, 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가의 그림이고 나를 보게 되면 자, 2몰 농도에 200ml 0.2L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몰수 계산합시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0.4몰 농도 몰수가 녹아 있다. 용질이. 이 상태에서 뭘 넣었죠? 포도당을 Yg을 추가했고 물도 넣었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네. 2.5몰 농도를 만들었네. 수용이 얼마? 400ml. 그러니까 0.4L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몰 농도하고 부피 나와 있으면 몰수 구할 수 있죠.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몰수가 곱하면 1몰이 최종적으로 된 거잖아. 그러면 얼마 들어왔죠? Y 그램 들어왔는데 이놈의 몰수가 추가로 된 게 0.6이잖아. 그래서 0.6몰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거든.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질량 값이 나오겠네.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질량 값이 108g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108g이 추가된 그림이야. 복잡하죠? 자, 달을 봅시다. 자, 가에서 만든 수용액과 나에서 만든 수용액을 모두 혼합하자. 가와 나를 섞자. 가는 지금 이거죠. 0.4L의 이 상황인 거고요. 나는 이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가와 나를 섞으면 부피가 0.4, 0.4, 0.8L가 되고 몰수가 1몰, 0.6몰, 1.6몰이 되네. 따라서 몰 농도는 2몰 농도가 되겠다. Z는 2가 되겠죠. 그럼 니은에서 Z가 2고 Y가 108이니까 나누면 52가 아니고 54가 돼야 돼. 틀렸다. 문제가 지랄이네. 52는 웃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숫자 갖고 노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52는 54나 이걸로 뭐 평가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다 과정 후에 100ml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현재 다 과정은 0.8L에 1.6몰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800ml에 1.6몰이 있다는 거니까 100ml니까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되죠.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이거 100ml잖아. 0.1L잖아. 그럼 이 안에 얼마 있겠니? 곱하면 되죠. 0.2몰이 녹아 있겠다. 그래서 0.1이 아니고 0.2몰이 돼야 된다.
틀렸다. 그래서 1번만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12번. 다음은 X몰 농도의 A 수용액을 만든 후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는 과정이네요. 자, 증류수에 A 10g 녹였습니다. 자, A 화학식량이 40이죠. 10g이면 40분의 10몰인 거니까 4분의 1몰이 현재 있는 상태다. 들어가 있죠. 자, 만든 다음에 1리터를 땡겼다. 10리터에 1리터를 땡겼다는 건 10분의 1 땡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질도 여기서 10분의 1이 땡겨지는 거네. 그래서 40분의 1몰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에 용질이 40분의 1몰이 들어있고 여기 물을 넣어서 250ml니까 4분의 1몰, 4분의 1리터를 채웠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림이죠. 자,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4분의 1분의 40분의 1이 되죠. 약분하면 10분의 1. 그래서 0.1몰 농도가 되겠네요. X는 0.1몰 농도가 되겠다. X 0.1. 이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밀도를 가지고 뭘 구하자? 퍼센트를 환산하자. 자, 그러면 용액이 250ml죠. 그죠? 밀리리터로 가겠습니다. 그냥 4분의 1 곱하기 10의 3승 밀리리터죠.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 나오잖아. 밀도가 1.2죠. 1.1 곱하면 이제 질량 값이 나오는 거고요. 용액의 질량. 그 다음에 몰수가 40분의 1몰인데 분자량이 지금 얼마였지? 40이라고 그랬죠? 여기 40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용질 질량인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 약분하면 0.3이고 0.3 곱하기 10의 3승인 거니까 얼마죠? 300g이 용질이 있는 거고 용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면 1이죠. 1g 용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지. 그러면 3분의 1% 농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죠? Y가 3분의 1이 되는 거다. 우리가 X분의 Y 구하는 거니까 X가 0.1이죠. 10분의 1분의 3분의 1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3분의 10이 답이 나와야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13번. 그림은 분자 1개당 수소 원자수가 4개인 화합물 분자 1개당 수소가 4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질량 100분율이 나와 있네요. 가를 보게 되면 탄소와 수소가 75%, 25%, 3대 1의 비율로 있죠. 가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질량 B가 3대 1이면 탄소가 3g, 수소가 1g 있다 봐도 되죠. 어제 B를 구할 거니까. 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고 나누기 12, 수소가 1이죠. 이 나누면 몰수 나오잖아. 개수가 나온다고. 이 B가 얼마죠? 3대 12가 되어서 1대 4가 되죠. 그래서 원자수가 수소가 4개라고 그랬으니까 가의 분자식은 CH4가 되겠다. 메테인 가스네요. CH4.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9대 1이죠. 9g 있으면 1g 있다는 얘기잖아. 탄소와 수소가 9g, 1g 있다. 마찬가지로 원자량을 나눠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죠. 그 몰수가 개수니까 개수 B가 나온다. 10이 나눠주고 1을 나눠주게 되면 9대 12가 되고 약분하면 3대 4가 되죠. 그래서 나의 분자식은 C 3개, H 4개가 되겠네. 나는 C 3개, H 4개라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맞는 걸 찾아볼게요.
기역 가는 이게 아니죠. 나가 이거잖아. 틀린 표현이고. 니은 분자 한 개당 탄소 원자수는 분자 한 개당 탄소가 한 개 있죠. 한 개. 나는 분자 한 개당 탄소가 3개 있잖아. 3개. 그래서 나가 가의 3배가 맞는 표현이고. 자, 분자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분자량 계산해 봅시다. 자, 메테인 분자량은 16이고요. 그 다음에 C3H4의 분자량은 탄소가 3개 있고 12 곱하기 3에다가 수소가 4개 있으니까 36 더하기 4니까 42 분자량이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가 맞네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넘기겠습니다. 114번 아세트산 분자가 나와 있고 아스피린 분자가 나와 있죠. 일단은 우리가 분자량을 먼저 구해 놔야 되네요. 자, 아세트산은 다 더하게 되면 60이 나오고요. 더하는 건 산소니까. 아스피린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0이 나옵니다. 일단 분자량을 구했고요. 기억 보겠습니다. 1몰의 질량이 곧 뭐랑 똑같은 말이야? 분자량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분자량 비교하라는 거잖아. 가가 60이고 나가 180이니까 1대 2가 아니고 1대 3이 되어야 되겠지. 틀렸다. 자,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 비를 구하자. 1몰을 굳이 할 필요 없고 한 개를 보면 되죠. 어차피 개수 한 개를 비교하나 1몰 비교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가는 산소가 2개 있고 수소가 4개 있잖아. 그래서 2분의 4가 되어서 가가 2가 되고요. 나는 산소가 4개 있고 수소 8개 있잖아. 4분의 8이니까 이것도 2가 되죠. 그래서 상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비가 같다, 비율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디귿. 자,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를 비교해보자. 자, 가를 먼저 비교해보면 가의 분자량이 60이거든. 그럼 1g에는 분자가 몇 몰이 있냐면 60분의 1몰이 있는 거고, 분자 한 개당 탄소가 2개가 있죠.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30분의 1몰이 있는 겁니다. 탄소 원자수가. 나를 봅시다. 나는 분자량이 180이죠. 1g에는 180분의 1몰의 분자수가 있고 분자 한 개당 탄소가 9개 있으니까 곱하기 9를 해야 되겠네. 그럼 이거는 20분의 1몰의 탄소 원자수가 있는 거잖아.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가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넘기겠습니다. 115번. 자, 그림은 T도시 1기압에서 원소 XY로 이루어진 기체, XY로 데이터 나와 있고요. 가와 나의 질량 관계가 나와 있고. 자, P 포인트에서 부피가 1.5V. 그 다음에 Q 포인트에서 부피가 3.2V가 되어 있고요. 가는 3원자 분자다. 그러니까 XY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수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X2Y거나 XY2 둘 중에 한 개라는 이야기야. 나는 모르지만 구성 원자가 5개 이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몰의 부피가 V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P점의 부피가 1.5V니까 몰수가 2분의 3몰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Q점 부피가 3분의 2V니까 Q점에선 3분의 2몰이 있는 것도 확실하네요. 그럼 가부터 해석합시다. 자, 가는 X와 Y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X의 질량이 1.5W P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의 질량도 1.5W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자가 X2Y거나 XY2 둘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x의 원자량 나눠주고 여기다가 y의 원자량 나눠줬을 때 이 b가 이거라면 2대 1이 나와야 되고 이거라면 1대 2가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2대 1이 나오는 경우는 원자량의 b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원자량의 b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1대 2가 나오죠. 이거 원자량의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대 2가 개수라면 이게 1대 2가 나온다면 원자량의 개수는 원자량의 b는 2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원자량의 b죠. mx와 my에 그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추적해 봐야 되겠네. 나를 봅시다. 자, 나도 x, y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은 q를 보게 되면 x가 3분의 2 w 그 다음에 y가 w거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만약에 현재 x와 y의 원자량 b가 1대 2라면 여기 1을 나눠주고 여기 2를 나눠주게 되면 개수비가 몇 대 몇 나오죠? 3분의 2대 2분의 1 나와서 4대 3의 개수비가 나온다고. 그럼 4대 3이라는 거는 x4, y3랑 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에서 구성원자 수가 5개 이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 조건이 맞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3분의 2w, w가 있는데 여기 원자량이 2가 되고 이게 1이 된다면 이 비율은 3분의 4대 1이 되어서 4대 죄송합니다. 약분되죠. 3분의 1대 1이 되어서 이게 1대 3의 비가 나오죠. 따라서 나의 분자식은 x 하나에 y 3개 있는 이놈이 되는 거예요. 다 구했죠? 그럼 가의 분자식은 xy2고 나의 분자식은 xy3가 되는 거고 원자량의 b가 2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 원자량의 b는 x 대 y가 2대 1이 맞죠? 2대 1을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 P와 Q점에서 밀도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분자량비 구하라는 거죠. 둘 다 기체이기 때문에. 그럼 분자량을 구해봅시다. XY2의 분자량은 X 원자량이 2잖아. X 하나에 Y 2개 있으니까 4가 분자량의 상대값이 되고 XY3의 분자량은 X가 2고 Y가 1을 차지하니까 원자량이가 그죠? 그래서 이건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밀도비가 4대 5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틀렸다. 그쵸? 자, 마지막 P 지점에서 X 원자의 양과 Y 원자의 양의 합을 구하자. P 지점은 일단은 이 분자가 2분의 3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Y2 분자가 2분의 3몰 있는 거죠. 이 안에는 X 원자는 2분의 3몰이 있고 Y 원자는 분자 한 개당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3몰이 있는 거네.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2분의 9몰이 나오죠. 그래서 4.5가 맞네요. 그 맞는 거는 기욱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116번. 자, 그림은 실린더 가와 나의 기체 A와 B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꼭지를 오픈하고 꼭지 보이시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나 쪽의 부피 이놈이 4V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피스톤은 누르는 힘이 대기압이죠. 다시 말하면 1기압이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는
서로 평형이거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누른 압력은 똑같은데 1기압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몇 기압인지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거는 압력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부피가 지금 1대2잖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기체이기 때문에 분자수 B는 무조건 1대2가 돼야 되고, 그치? 자, 같은 질량의 분자수가 1대2가 나오려면 분자량의 B는 2대1이 되는 건 확실한 거다. 그렇죠? 이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자, 어차피 이걸 꼭지를 열면 피스톤 움직이면서 전체 1기압으로 보정이 되거든. 그치? 그럼 결국 1기압을 해석해야 되는 건데, 자, 1기압, 현재 BXg은 기압이 1기압이잖아. 1기압 부피가 V라는 거지. 이 V를 우리가 1몰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1기압에서 부피 V가 1몰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이제 꼭지를 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피스톤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게 4V고 이게 부피는 3V 고정이죠. 전체 3V니까 여기 대기압이 1기압 누른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1기압으로 보정이 된 거잖아. 그러면 1기압에서 부피 하나가 1몰을 차지한다 했으니까 전체 부피가 7V가 되니까 결국 7몰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꼭지를 넣었을 때 전체 7몰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이 추가된 B는 1몰이 들어왔잖아. 그럼 애초에 이 통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냐면 총 6몰이 들어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 6몰을 지금 1대2로 쪼개야 되니까 A는 2몰, B는 4몰이 들어있는 건 확실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꼭지를 열기 전에는 가해 압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역, 꼭지를 열기 전 전체 기체의 양은 가와 나가 3대1이다. 자, 가는 지금 6몰 있죠, 6몰. 그죠? 그 다음에 나가 어딨니? 꼭지를 열기 전에 가는 6몰. 그죠? 그 다음에 나 이쪽이죠. 1몰 있죠. 그래서 6대1이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3번, A의 분자량은 B보다 작다. 분자량 B가 2대1이죠. 그래서 A가 더 큽니다. 틀렸다. 자, X를 구해볼게요. 지금 같은 기체거든 B. 그러면 애초에 B가 여기는 얼마 있다? 4몰이 있단 말이야. 여기 1몰이 있는 거잖아. 4배 작죠. 4배 작기 때문에 이 질량도 4배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4분의 W가 돼야지 답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마지막, 꼭지를 오픈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그럴 때 A와 B의 부피 B 구하라는 거는 몰수 B 구하라는 거잖아. A 몇 개? A 2개. A 2개고요. B는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4개, 1개 섞인 거니까 그래서 5개가 되죠. 그래서 2대5가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5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17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반응에 개수가 안 나와 있고, 일단 전부 다 기체인 건 보시고요.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네. 1g의 A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B를 넣어서 반응시키는데 밀도가 나와 있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B를 4g 넣었을 때 피크 보이시죠? 여기서 반응이 완결되었다. 그러니까 AA라는 놈과 BB가 반응해서 CC가 되는데 1g과 4g이 반응해서
1g 다 빠지고 4g 다 빠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질량 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C가 5g 생기겠네.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쵸? 우리는 질량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몰수로 환산해야지만이 개수비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몰수로 환산해 보자. 그래서 뭐가 나와 있죠? 밀도가 나와 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부피가 곧 밀도잖아.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게 되면 밀도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A 밀도가 4n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 1g에 해당하는 이 A의 부피가 4n분의 1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런데 반응 후에 보시게 되면 전체 부피 밀도가 10n이잖아. 그럼 생긴 건 C밖에 없거든. 그렇죠. 여기다가 10n을 나눠주게 되면 상대값이, 부피의 상대값이 2n분의 1이잖아. 이게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수와 같은 말이야. 이건 확실히 맞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결국 뭐다? 4n분의 1이 빠졌단 말이야. 빠져서 뭐가 생겼어? 2n분의 1이 생겼잖아. 2배 더 생긴 거네. 그래서 A가 한 개 빠지면 C가 2배 더 생긴 거니까 결국은 이 개수 1대2는 확실한 거네. 그죠? 개수 2개는 구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자고, 각 포인트를. 자, 우리가 개수 2개는 구해놨으니까 A하고 B가 반응해서 2C가 생기는 거고요. 자, 1g하고 이제 8g이죠. 8g을 반응했더니 우리가 질량비가 1대 서로 반응하니까 1g 다 빠지고 4g 빠져야 되잖아. 그 B가 4g이 남아있는 거고요. C는 당연히 5g 생기겠죠. 5g이 생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이 C의 몰수가 2n분의 1이라는 거 구해놨고요. 그럼 전체 기체 밀도가 9n이거든? 그럼 전체 기체 밀도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질량이 9g이고요. 여기다가 9n을 나눠주게 되면 n분의 1이죠. 그럼 전체 분자수가 n분의 1이야. 전체 분자수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B는 2n분의 1이 남아있어야 돼. 더하면 n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4g의 분자수의 상대값이 2n분의 1이라는 이야기거든. 결론. 그죠? 자, 빠지는 거 4n분의 1이 빠지고 2n분의 1이 빠지죠. 4g의 분자수 2n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다? 2n분의 1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B가 나오죠? 1대 2대 2가 되죠. 그래서 A가 1이고 B는 2고 C도 2가 되는 거네. 그래서 개수 B가 1대 2대 2가 답이 되는 거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118번. 다음은 CmHn의 연소 반응이 나와 있고, 복잡하죠? 개수가 이제 미지수 파트 하고 있네. 미지수가 일단 많네요, 되게.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거죠. 자, 전부 다 기체란 말이야. 반응 전에 높이가 H, 반응 높이가 H야. 단면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비스톤인 거니까. 높이가 똑같다. 부피가 똑같다. 자,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 전의 개수합 1하고 A의 합하고 반응 후의 개수합 B와 B의 합이 똑같다. 따라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1 더하기 A는 2B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이 식을 M과 N으로 정리해보자. CmHn을 쓰고 산소랑 반응해서 CO2가 생기고 H2가 생길 텐데, 자, C가 M개가 있으니까 개수가 M이 돼야지 C가 M개가 되는 거고요. 수소가 N개가 있으니까 여기 2개 있잖아. 그래서 2분의 N을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산소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산소가 몇 개 있냐면 2m개 있고, 여기는
곱하면 2분의 n개가 있죠. 이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여기 산소가 두 개가 O2니까 산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갈 개수는 뭐가 되죠? m 플러스 4분의 n이라는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m 값도 b고 2분의 n 값도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2분의 n과 같죠. 2m은 n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이 개수는 a잖아. 그래서 a는 m 플러스 4분의 n이랑 똑같은 것이야. 그쵸? 그럼 이 식을 써야 되죠. m으로 정리합시다. m으로. 자, 일단 b가 m이니까 b가 m이죠. 그래서 2b 2m으로 정리가 되고 는 1 플러스 a인데, a는 m 플러스 4n인데 n은 2m이거든. 그래서 2m을 1로 잡아놓게 되면 2분의 m이 되겠네요. 아니죠? m이다. 2분의 m이 아니고 이 m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m 더하기 2분의 m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걸 자료에 넣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3m이네요. 2분의 1m은 1이 되어서 m은 2가 나온다. 그죠? m은 2가 나오기 때문에 n은 4가 나오네. 아이고야, 연립이네요. 그러니까 다 푼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이 분자는 C2H4라는 분자가 되죠.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C2H4 분자가 산소랑 반응해서 CO2가 되고 H2가 되는데, C가 2개, 개수 1을 맞추면 되고, 수소가 4개, 여기 2가 되죠. 산소가 4개, 여기 2개, 총 6개니까 여기를 3을 맞추면 되겠네. 이 상태고요.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반응 전에는 산소가 0.2몰 있네요. 10분의 2몰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기체가 1.4g이 있다. 이놈의 분자량은 28이 분자량이니까 1.4g의 몰수는 28분의 1.4잖아. 그래서 20분의 1몰, 20분의 1몰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수가 편하거든. 개수 맞추기가. 자, 반응을 합시다, 친구들. 자, 이게 다 빠지죠. 그럼 3배 더 빠져야 되니까 20분의 3이 빠져야 되겠네. 그럼 10분의 2 빼기 20분의 3은 20분의 1몰 남겠고요. CO2는 2배가 생겨야 되니까 10분의 1몰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물도 10분의 1몰 생기죠. 최종적으로 CO2 10분의 1몰, 물 10분의 1몰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가에서 전체 물질의 양은 2개를 더하면 되죠.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2는 20분의 5가 되죠. 그래서 20분의 5몰이 전체 양이고요. 산소는 10분의 2잖아. 1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2가 되니까 5분의 4가 나오네요. 맞는 표현. 그 다음에 산소가 X 남았잖아. 그럼 20분의 1몰을 질량으로 바꾸면 돼. 산소의 분자량은 30이기 때문에 여기 31을 곱하면 질량이 나오겠죠. 그죠? 16이 되고요. 10분의 16인 거니까 1.6g 맞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실린더 속 전체의 밀도는 당연히 같죠. 부피가 똑같고 질량도 똑같죠. 질량 보존될 거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잖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어차피 개수 합이 같은 반응은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밀도도 일정하다. 알면 편하겠네. 기읍과 니은과 디귿 전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아우야, 0.16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6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잘못 봤네. 그래서 5번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넘길게요. 자, 119번 가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화학 반응식인데 전부 다 볼 건 첫 번째 전부 다 기체고요. 반응 전의 개수 합이 반응 후랑 똑같다. 방금 전 문제 똑같죠?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변하지 않는다? 항상 부피 일정하다. 그러니까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 A의 분자량 2라고 나와 있고, 자, 실험 1번 보게 되면, 자, 반응 전에 질량이 나와 있어. 근데 반응 후에 전체 기체 부피가 6이라고 하죠. 결론은 반응 후에 6이라는 거는 반응 전도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러니까 반응 전에 그러니까 분자수를 보면 되겠네. 반응 전도 6개 있었다. 반응 전도 6몰 보겠습니다. 6몰. 어차피 개수가 뭐 상대값이니까. 6몰. 마찬가지야. 질량이 바뀌도 가네. 일단 반응 후도 8개 있으니까 반응 전도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돼. 똑같은 거지. 가면 실험 1번은 반응전도 분자수 6개 6몰, 그 다음에 실험 2번은 반응전도 8개, 반응후도 8개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건 분자수 개념이잖아요. 질량이 나와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고. 분자수로 환산하자고. 현재 질량을 보니까 이게 배수 관계거든. 그러니까 내가 0.4g의 분자수 상대값을 A라고 보자고. A몰. 그럼 0.8g은 2배니까 2A몰로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7.6의 분자수의 상대값을 B로 보게 되면 3배잖아. 그래서 이건 3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험 1번에서 뭐가 정리되냐면 반응 전에 A의 분자수가 2A개, B의 분자수가 B개거든. 이게 총 몇 개? 6개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자, 실험 2를 보게 되면 반응 전에 A의 분자수는 A개, B의 분자수는 3B개거든. 이 분자가 8개가 나와야 되죠. 연립하면 되겠죠. 그냥 위에 걸 3배 합시다. 6A 더하기 3B는 18이 되겠네. 자, 밑에서 위를 빼게 되면 5A는 10이 되어서 A라는 게 2가 나오죠. A가 2가 나온 B도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식을 써볼게요. 이제 하나씩. 실험 1번을 보게 되면 A랑 B랑 반응해서 이 C가 되는 반응에서, 그죠? A가 2를 차지하잖아, 몰수를. 그럼 A가 2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A가 4개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B는 B개 있으니까 2개 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개 빠지죠. 2개 빠지죠. 2개가 남겠네. 당연히 4개 생기겠죠. 이렇게 되는 그림이네요. 이게 1번 실험의 결과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개가 차지하는 질량이 0.8g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2개가 남았잖아. 얼마 남았다고? 0.4g 남은 거예요. X 값은 뭐다? 0.4g 구했죠. 그죠? 자, 실험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험 2번을 보게 되면 A하고 또 B가 반응해서 이 C가 생기는데, 자, 분자수가 A개 있죠. 2개. 3B개 있죠. 6개. 이렇게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반응하면 2개 다 빠지고 2개 빠지고 또 4개 생기는데 4개 남겠네. 4개 생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 6개의 질량이 얼마죠? 22.8g이잖아. 그럼 4개의 질량 얼마겠니? 얼마겠습니까?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질량에다가. 그래서 4개 질량은 15.2g이 되겠다. 그래서 Y도 구했죠. 15.2g이라고. 그죠? 그럼 X, Y를 다 구했단 말이야. 남은 거는 이제 뭘 구하면 돼? C의 분자량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A의 분자량은 나와 있거든. 그럼 이제 A와 C의 질량비를 구해보자. 질량비 A와 C의. 자, 보시게 되면 2대 2대 4가죠. 2가 차지하는 게 지금 0.4g이었잖아. 그럼 A는 0.4g 반응하게 되면 C가 얼마가 생기냐면, 여기서 합시다. 0.4g 빠지게 되면 이 두 개가 차지하는 질량이 7.6이거든. 7.6g이란 말이야. 그럼 생기는 C는 질량 보존해야 될 거니까 8.08g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와 C의 질량비가 0.4 대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1대 22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A와 C의 질량비야. 여기 뭘 놔줄까요? 분자를 나눠주면 A의 분자량 2죠. C는 몰라, 분자량. 우리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몇 대면 나와? 개수비가 1대 2니까 이게 1대 2가 나와야 되죠. 1대 2가 나와야 돼. 그럼 얼마야, MC는? 분자량은 2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의 분자량 20이 되고요. X 값은 0.4, Y 값은 15.2지. 결론 구하게 되면 20분의 얼마야? 15.6.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요. 숫자가 그렇네. 답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분석을 한 겁니다. 몰수로 환산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넘기겠습니다. 120번.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물질 X를 녹인 수용의 가와 날로 혼합한 후 최종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X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수용의 가의 몰 농도를 구하자. 가를 보게 되면 용액 100g에 10%잖아. 그러면 용액 100g에 용질이 10g이 녹아있는 상태지. 자, 몰 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이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환산해야 되고, 이걸 부피로 바꿔야 되고, 용질의 질량을 뭐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줘야 돼. 밀도를 이용해서. 그쵸? 한번 바꿉시다. 자, 질량을 부피로 환산하려면 질량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죠? 밀도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밀도를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단위가 뭐가 나오죠? 밀리리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 뭘 곱해야 돼? 10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게 부피의 리터 단위를 맞춘 거고요. 몰수는 간단하죠. 분자량분의 질량인 거니까 100만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몰농도 값이죠. 계산하면 띡띡 이렇게 되죠. 따라서 10D분의 1분의 10분의 1이 되죠. 10이 날라가네. 그래서 D가 되네. 1번 답은 D 몰 농도가 답이 되겠죠. 그쵸? 2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게 되면 현재 1몰의 X 수용이 100ml다. 우리가 몰수 구하려면 곱하면 되죠. 물론 부피를 리터로 바꿔서 1 곱하기 0.1이니까 여기 0.1몰이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10g을 더 녹였다잖아. 여기다가 X를 10g. 10g은 몇 몰입니까? 분자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10. 0.1몰 더 녹인 거죠. 여기다가 0.1몰 더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몰 농도는 부피가 100ml니까 0.1L고요. 분자수가 0.2지. 0.2가 되니까 2몰 농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수용의 타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자. 밀도가 1로 나와 있네요. 자, 수용의 타는 어떤 상황이냐면 애초에 수용의 가에서 용질이 10g 녹아 있으니까 마찬가지 0.1몰 녹아 있는 상태거든. 그치? 그럼 이걸 추가하기 전에 섞은 거니까 전체 분자수는 0.2몰이네. 여기 500ml 안에 0.2몰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현재 500ml 안에 0.2몰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이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밀도를 곱하면 되죠. 밀도 1이네. 그러면 질량이 바로 나오네. 500g이라고 곱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뭘 곱할까요? 분자량 곱해야 되죠. 곱하기 100. 그럼 질량 바꾸잖아. 곱하면 20이 되고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당연히 100분율이죠. 약분되죠. 5분의 20% 따라서 4%가 답이네요. 3번은 4%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